안녕하세요. 후회 없는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배려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려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배려와 공감의 원리를 정교하게 체계화해 놓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 한 글자 서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공자가 말한 배려와 공감의 원리,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 공자가 말한 배려의 중심서. 공자가 죽기 직전 그의 제자 증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부자의 도, 충과 서일 뿐이다. 여기서 서가 바로 배려의 핵심입니다. 서의 뜻. 서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역지사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는 공감 능력, 판단 능력, 책임감. 세 가지를 한 번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공자의 배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 지침입니다. 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공감. 공감은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공감을 감정의 문제가 아닌 윤리적 선택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공감의 시작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성찰입니다. 공자가 말한 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선택을 내린다. 이 간단한 원리 속에는 공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3. 배려는 감정이 아닌 판단이다. 일반적인 배려는 상대의 행복이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는 배려를 상대의 입장에서 깊게 생각한 뒤 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실천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공감이 느끼는 것이라면 배려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려면 먼저 자신을 살펴라. 내가 서 있고 싶다면 남도 서게 하라.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남도 성공을 향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배려는 상대와 나를 함께 성장시키는 양방향 윤리라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4. 공자의 공감은 측은지심과 다른가? 우리는 흔히 맹자의 사상을 떠올리며 측은지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배려 사상은 측은지심과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측은지심, 약자에 대한 연민, 감정적 공감. 서, 상대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나의 행동을 거기에 맞추는 윤리적 결단. 즉, 측은지심은 느끼는 공감이고 서는 행동으로 실천되는 공감입니다. 공자는 감정이 아닌 관계 속에서의 실천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5. 공자가 말한 배려하는 사람의 조건 4가지. 말의 무게를 조절한다. 공자는 언어를 아주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니다. 배려하지 않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위험합니다. 공자가 중요하게 본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상대를 돕는 말인가? 공동체를 해치는 말인가? 내 감정을 덜어내기 위한 말인가? 배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한다. 배려는 감정이 아니라 관점 이동 스위칭 퍼스펙티브입니다. 공자는 서 개념을 통해 관계 불균형의 문제까지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히 배려해야 하고 약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더 섬세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안전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 공자의 배려는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니라 상대 상황을 기반으로 한 판단의 윤리입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배려의 가장 위대한 실천은 화내지 않는 능력입니다. 공자는 분노를 다음처럼 구분했습니다. 합당한 분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분노, 무절제한 분노, 감정 배출만을 위한 분노. 무절제한 분노는 설을 무너뜨립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배려가 단순한 친절이 아닌 이유는 감정 조절이라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방향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다. 배려는 책임감과 연결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상대의 잘못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지. 공자는 군자의 특징으로 자기 책임의식을 들었습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공자의 기준에서 소인입니다. 6. 공감과 배려가 무너지는 이윤의 중심성. 공자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는 설을 제시합니다. 선은 내 중심성을 넘어서는 기술. 내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고 상대의 감정으로 균형을 맞추며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 즉, 선은 관계의 균형 장치입니다. 7. 공자의 배려는 희생이 아니다. 공자의 배려가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맞춰야 하는가? 공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은 상호적 개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남에게도 나에게 같은 기준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데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는가? 배려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균형을 잃는 희생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무너짐입니다. 8. 현대사회에서 적용하는 공자의 배려법. 메시지 전달 방식 조절하기. 공자의 배려는 말의 톤, 시기, 방향 세 가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부드러워야 할 때 부드럽게 하고,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게 하는 것. 감정 기반의 판단을 줄이기. 공자는 감정적 판단을 배려의 가장 큰 적으로 보았습니다. 감정이 아닌 상대의 필요 기반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관계의 힘의 균형 고려. 직장, 가족, 친구 관계 등에서 관계의 권력을 고려하는 것이 공자의 배려입니다. 나도 배려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 선은 상호적이기에 나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9. 공자가 말한 진짜 배려와 공감의 결론. 공자는 배려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 하나면 인을 평생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은 배려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배려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쌓아가는 인간의 품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배려와 공감의 핵심 철학설을 고전의 원문부터 현대적 해석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공자가 말한 배려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상대의 위치를 이해하고 나의 선택 기준을 바로 세우며 관계의 균형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배려를 실천하실 건가요? 공자의 말처럼 배려는 거창하지 않으며 오늘의 한 문장, 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